자, 이번 사연 함께 보시죠. 거지처럼 시집 왔다며 커피 부은 시모 2배로 돌려받게 되었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아온 30대 아줌마입니다. 제 남편과 시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신랑과 저는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신랑이 참 마음에 들었던 저는 제가 신랑에게 먼저 구애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회사에서나 연애에서나 늘 자신감 넘치고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 그런 그 사람의 모습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결혼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TV나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부 갈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고부간의 문제나 시집살이, 시월드 이런 단어는 신랑이 단도리를 잘 못 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제 일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신랑과 연애는 3년 정도 했었는데 비밀 연애를 하다가 공개 연애가 된 직후쯤부터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무난하게 남들 하는 그 정도로만 평범하게 하자고 신랑과 저는 줄곧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반반 준비를 하거나 어른들의 도움이 있어도 반반 정도를 해석하면 의견에 있어도 당당하기 때문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상견례 할 때 반반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시댁에서는 그래도 남자가 지분해야죠 하면서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이 문제는 너무 쿨하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하고 저희는 혼수만 채워가면 되겠다 싶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시댁에서 연락을 받고 신랑과 함께 시부모님께 찾아뵙는데 집을 계약을 했다면서 평수는 24평대의 작은 아파트로 했다고. 집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혼이 사는데 불편한 것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아파트의 위치와 이름을 여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를 알아야 안에 혼수를 넣을 때 평면도도 찾아볼 수 있고 출퇴근 거리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파트의 이름을 듣고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봤더니 지어진 지 30년도 더 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값도 엄청 저렴했고요. 아파트 외관에 페인트만 주기적으로 하고 거의 갈라져 있는 그런 아파트. 이런 아파트일 줄 알았으면 그냥 반반씩 해서 저희가 가고 싶은 아파트를 갈 수도 있을 텐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좋은 의도로 선물해 주신 저의 신혼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겼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도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시어머니께서 차를 한잔하자고 둘이 밖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남을 청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 예물 예단 리스트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는 싫지만 그 금액이 집값을 웃도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 뭔가 자꾸 사기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솔직히 불쾌하기도 하고 굉장히 찜찜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혼자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녁에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고 신랑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줘서 예물과 예단을 빼고 저희 결혼 반지 정도만 마련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말끝마다 저에게 결혼할 때 해온 게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나름 예의를 지키려고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필터링 없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첫인사를 드리러 갈 때는 저희가 신혼여행을 하고 오면서 사온 선물들을 드렸는데 명품 가방과 같은 고가의 물건들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둘이 벌어서 생활하고 신혼이다 보니 아직 경제적으로 탄탄하지 못해서 능력껏 사오기는 했지만 마음에 안 드셔야 한다는 건 솔직히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분들이 면전에서 다른 사람들은 시부모 선물은 그래도 신경 써서 명품백 한두 개는 챙겨준다는데 하면서 서운한 티를 내시는 겁니다. 저희는 웃으면서 상황을 무마시키기는 했지만 같은 선물에도 기분 좋게 받아준 저희 부모님과는 대비가 되기도 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고 이게 진짜 사람들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의 얄미운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시댁에는 가족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놓고 주말에 올 수 있지? 라든가 제사가 있으니 전날 휴무 내고 올 거지? 이런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못 가게 될 것 같아서 개인 카톡으로 답장해도 그 답변은 꼭 단체 카톡방에 하시는 겁니다. 일을 휴무 내기 힘들어서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체 카톡방에는 그래 못 오는구나 알겠다 이런 식으로요. 제사나 명절 그리고 생일과 같은 경조사 행사를 할 때면 아무래도 음식을 해야 하니까 시어머니가 붙어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결혼할 때 해온 것도 없으면서 신랑 밥은 잘 챙겨주니 같은 면박을 주거나 신랑만 치켜 세우는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요즘은 가부장적인 게 많이 수그러드는 추세이기도 한데 왜 시월드에는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알 수가 없기도 하고, 사실 싸우자는 의도가 아니고는 어른에게 대들 만한 용기도 없어서 늘 어설프게 웃으면서 상황을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보고 가진 거 하나 없이 센거지처럼 결혼했으면 신랑이 집에 들어오면 겉옷부터 속옷까지 다 잘 챙겨주고 맨날 멍청하게 웃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여자가 집구석에서 멍청하게 있으면 세간살림 거덜난다고 하시는데, 뭔가 여기서까지 참고 있으면 제가 바보가 될 것 같아서 그날은 어머님께 대들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금 멍청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공감되지도 않고 저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손윗사람에게 대드는 게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서 참고 지냈던 건데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저를 정말로 바보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말씀드려야겠네요. 어머니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직장에 갔다고 해서 월급도 같은 거 아닙니다. 직급도 제가 신랑보다 높아서 월급도 많이 받고 있고요. 결혼할 때도 혼수예물, 예단 모두 상대방 집에 맞게 해서 가는 건데 저는 시댁에서 해주신 집에 맞게 해왔고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에게 뭐 하나 해온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집안으로 돈 한 푼 없이 팔려온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러시는 거 우리 집을 어떻게 보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싶으셨으면 예물예단 다시 다 준비할 테니 어머님도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집 다시 구해주시겠어요? 수도권도 아닌 이 지역에서 30년 된 아파트, 요즘 검색만 해봐도 다 시세가 나오거든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우리 집은 제가 외동딸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부동산 사업을 하셔서 집 같은 쪽으로는 정보가 많으신데, 그 아파트도 사실 부동산 경매 나온 집을 싸게 구해서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에 들어갈 때도 저희 부모님께는 찝찝해하기도 하셨고, 기왕이면 집은 저희가 할 테니 그 금액으로 혼수를 해서 신랑과 결혼하라는 말도 했는데, 그 시기에 시어머니께 예물예단 종이를 받게 되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지내는 거였거든요. 결국 저희한테 그 정도로 돈을 해줄 수 없는 시댁은 계속 욕심만 부리시고 저를 무슨 거지 기생충 취급을 하니까 그날은 저도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났더니 하셨던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앞에 놓여있던 뜨거운 커피를 저에게 들이부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피한다고 피했지만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도 나고 통증도 있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병원으로 갔고 그날 바로 진단서도 떼고 집에서 신랑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입장을 예민하게 한 덕분에 시어머님과 사이가 엉망이고 오늘은 팔에 화상까지 입고 왔다고요. 어떻게 며느리에게 뜨거운 커피를 들이부을 수가 있냐고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시어머님인지 저인지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고, 사실 혈연을 끊기가 힘드니 당연히 어머님을 선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신랑은 의외로 저를 선택하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아버님께 전화를 하더니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상세히 말하는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랑은 자신의 어머니가 저에게 막말이나 폭언을 하는 것을 모르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님과 음식을 하고 있을 때면 제가 대부분 웃고 있기도 했고, 나중에 시어머니께 물어봐도 며느리랑 비밀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그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겠거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시어머니한테 커피를 맞고 오고 화상 진단까지 받으니 그동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 그 강도가 심했을 거로 생각하고 방관하고 있었던 것을 미안해 하더라고요. 신랑과 시아버님이 통화를 마치시고 나니
시아버님이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싶어 전 조용히 방으로 가서 통화를 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의 행동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에게도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몰라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줄 것이고 사과하라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에 귀한 다른 집 딸에게 이런 상처를 주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여전히 시어머님은 너무도 미웠지만 시아버님과 신랑이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이혼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이 섰고 아버님께서도 시어머님이 저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시댁과 연을 끊어도 좋다고 하셨으니 전 그 말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지는 2달 정도 되어 가는데 사과의 말씀은 아직 없으시네요. 저도 솔직히 연을 끊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시어머니께서 먼저 선수를 쳐주시니까 부담 없이 연을 끊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랑에게는 사과를 받더라도 그동안 맺혔던 게 쉽게 풀릴 것 같진 않고 정말 얼굴 보기 힘들어서 앞으로는 시댁과 왕래를 안 하고 싶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그렇게 발걸음 끊고 시아버지와 안부 전화만 드리고 있는데 참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지내니까 제 마음도 편하고 신랑과의 사이도 좋아집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시댁에 갈 때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 좀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신랑에게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신랑이 직접 사과하라고 이렇게 나한테 말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했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직접 사과하시겠지만 전 굳이 안 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괜히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까지 얕잡아보게 만든 것 같아서 더욱더 용서가 안 되네요. 하여튼 저는 제 할 말 그래도 다 해버려서 속은 시원합니다. 이번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